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 친구들과의 교제를 함으로써 지식을 넓히고 또한 대화를 함으로써 교양을 길러야 한다. 때때로 친구들을 스승 삼아서 대화를 한다면 즐거움과 동시에 지식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이란 명량한 분위기로 대화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화하면 대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새로운 것을 습득할 수도 있다. 어떠한 대인관계든 아주 끊어버리지는 말아야 한다. 관계를 아예 끊어버린다면 당신의 좋은 평판이 항상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친구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적으로 만나면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수도 있다. 당신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당신을 해칠 수도 있다. 심지어는 제우스 신의 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의 독수리마저도 딱정벌레와 싸운 날부터는 단 하루도 안심하고 쉴 수 없었다. 친구들도 등을 돌려버리면 원한에 사무친 원수로 변할 수도 있으며 남들의 결함을 들추어 자신의 실패를 숨길 수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물이든 자기 눈에 비치는 대로 말할 것이며 사물이란 본디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비치게 되기 마련이다. 관계를 아주 끊어버리면 누구나 당신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그 일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탓하는 말로 시작해서 인내가 부족해서라는 비난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경솔했다는 비난 또한 언제나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관계를 끊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는 그 일이 분노의 폭발 때문이 아니라 우정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다른 사람을 시험해 볼 줄 알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사악한 사람들의 함정을 조심할 줄 아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판단력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본인의 탁월한 판단력이 필요할 것이다. 식물과 광물의 특성을 아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성격과 특성을 알아내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일 것이다. 금속은 음향으로 알아볼 수 있고 사람은 목소리로 알아볼 수 있다. 말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행동은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일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비상한 조심성과 깊이 있는 관찰력, 섬세한 분별력 그리고 올바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첫인상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본인의 귀에 제일 먼저 들리는 이야기를 믿고 뒤에 들리는 나머지 이야기들은 모두 찬밥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짓말은 발이 빠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도착하고 뒤늦게 온 진실은 거짓들 속에서 힘을 잃어버린다. 한 가지 대상만 보고 결심해도 안 될 것이고 한 가지 주장만 듣고 판단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결심이나 판단은 피상적인 것들이다. 비둘기처럼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때로는 비둘기처럼 정직하게도 때로는 뱀처럼 교활하게도 행동해야 한다. 정직한 사람을 속이기란 아주 쉬울 것이다.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으며 속임수를 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가 강한 법이다. 어리석기 때문에 속아버리기도 하지만 사람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속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고 속임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남에게 많이 속았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체득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 관찰하여 그 방법을 배워둔 사람들이다. 교활한 사람들이 함정을 많이 파놓을수록 현명한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은 의심을 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속아버릴 만큼 착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뱀의 교활함과 비둘기의 선량함을 동시에 갖추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리지 말고 천재가 되어야 한다. 요구가 없는 한 결코 자진해서 해명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해명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적절한 기회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변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같다. 건강한 몸에 상처를 입힌다면 그 사람은 다른 악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기 마련이다. 그처럼 느닷없이 해명을 한다면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의심을 품게 될 것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드러내버리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뿐이다. 그런 상황에는 본인의 고결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불신을 없애버리는 것이 최고일 것이다. 자신의 가장 큰 결함을 깨달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가장 뛰어난 장점과 그에 맞먹는 단점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그 단점이 욕망으로 커져버리면 당신을 지배하는 폭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명함을 당신의 동맹군으로 삼아서 싸움을 시작하여야 한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단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해버리는 것이다. 단점이란 일단 알려지게 되면 쉽게 정복할 수 있고, 특히 자신의 단점을 관찰하는 사람들처럼 바라볼 때 더욱 쉽게 정복할 수 있다. 이미 내린 결정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지 또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 특히 행동 방침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결정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시간도 벌 수 있다. 이때 판단 기준을 강화시키거나 그 판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근거들을 마련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요구도 이처럼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너무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고려한 뒤에 얻은 것이라 생각하므로 더욱 고맙게 생각한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게 되는 것들은 그 가치가 더욱 높은 법이다. 반면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의 말이 상대방의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거절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한창 부풀었던 기대감이 다 식어버리고 난 다음에 거절당한다면 그때 느끼는 반발도 그만큼 약해질 것이다. 상대방이 당신의 답변을 재촉한다면 일단 답을 미루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이 상대방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욕구를 절제하여야 한다. 거부란 결코 작지 않은 처세술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사업이나 사회관계에서도 자신과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한다.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낯설기까지 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일에 매달리는 것은 소일거리를 하며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나쁘다. 조심성을 가지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자신이 주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신도 친구를 악용하거나 자기 자신이 허용한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지나치게 된다면 잘못을 범하게 될 수 있다. 특히 누군가와 관계를 이어나갈 때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1920년대 미국에서 활약하던 아서벨이라는 유명한 보석털이범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체포되어 오랜 기간 징역형을 받았으며 그는 체포될 당시 총탄을 맞아 아주 큰 고통을 느꼈다고 했다. 그때 아서벨은 도둑질을 그만두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출소한 후에도 그는 자신의 결심을 지켜나갔으며 성실한 사람이 되어 뉴잉글랜드의 한 지역 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그가 악명을 떨쳤던 아서벨이라는 소문은 금방 퍼져나갔고 언론들이 몰려왔다. 그리고 아서벨에게 당신은 누구의 재산을 가장 많이 훔쳤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은 당연하게도 제 자신의 재산이겠지요. 라고 답했다고 한다. 즉 자신의 인생을 허비했던 것이 가장 큰 도둑질이었음을 고백했다고 볼 수 있다. 시간과 정성이 없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는 없다. 포도주가 달콤하고 깊은 맛이 나려면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명주를 빚으려면 그만큼의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것이다.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포도주는 너무 달 수도 있고 너무 떨떠름해 불쾌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발효가 된다면 점차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날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색깔과 감미로운 향기도 갖게 될 것이다. 이렇듯 시간과 정성이 있어야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훌륭한 지혜와 통찰, 따뜻한 감성은 절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포도주가 익는 것처럼 익어가는 것이다. 프랑스의 우화 작가 장드라퐁대는 인내와 시간은 힘과 열정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네덜란드의 속담 중에는 한 줌의 인내가 한 말의 두 대보다 더 가치 있다는 속담도 있다. 물론 힘과 열정, 지혜와 통찰은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인내와 시간이 없다면 이러한 덕목들도 미숙한 단계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남들로부터 지나친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명성을 얻은 자의 불행의 시작은 주변 사람들이 품는 기대가 그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할 때 초래된다. 현실은 상상의 세계와 도저히 일치할 수 없는데 이상을 품기는 쉬워 보여도 그 이상들을 현실화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상상력이 희망과 결합하게 되면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보다 훨씬 더 많은 기대감을 양산할 수 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하게 된다면 감명보다는 환멸을 더 빠르게 느끼게 된다. 희망이 부풀게 되면 현실의 진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미리 확보해서 지나친 기대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영원히 사랑하지도 말고 영원히 미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친구들을 대해야 한다. 현실에서도 친구가 적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미리 예상하고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우정의 등을 돌려 당신과 싸우게 될 배신자의 손에 무기를 더 이상 쥐어주지 말아야 한다. 반면에 적에게 화해의 문을 열어두면 좋다. 그 문은 당신이 적에게 관용을 베푸는 문일수록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 오래전에 했던 복수가 오늘의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 복수하고 느꼈던 기쁨이 오늘의 깊은 슬픔으로 변할 수도 있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 친구들과의 교제를 함으로써 지식을 넓히고 또한 대화를 함으로써 교양을 길러야 한다. 때때로 친구들을 스승 삼아서 대화를 한다면 즐거움과 동시에 지식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이란 명량한 분위기로 대화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화하면 대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새로운 것을 습득할 수도 있다. 어떠한 대인관계든 아주 끊어버리지는 말아야 한다. 관계를 아예 끊어버린다면 당신의 좋은 평판이 항상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친구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적으로 만나면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수도 있다. 당신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당신을 해칠 수도 있다. 심지어는 제우스 신의 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의 독수리마저도 딱정벌레와 싸운 날부터는 단 하루도 안심하고 쉴 수 없었다. 친구들도 등을 돌려버리면 원한에 사무친 원수로 변할 수도 있으며 남들의 결함을 들추어 자신의 실패를 숨길 수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물이든 자기 눈에 비치는 대로 말할 것이며 사물이란 본디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비치게 되기 마련이다. 관계를 아주 끊어버리면 누구나 당신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그 일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탓하는 말로 시작해서 인내가 부족해서라는 비난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경솔했다는 비난 또한 언제나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관계를 끊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는 그 일이 분노의 폭발 때문이 아니라
우정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다른 사람을 시험해 볼 줄 알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사악한 사람들의 함정을 조심할 줄 아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판단력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본인의 탁월한 판단력이 필요할 것이다. 식물과 광물의 특성을 아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성격과 특성을 알아내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일 것이다. 금속은 음향으로 알아볼 수 있고 사람은 목소리로 알아볼 수 있다. 말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행동은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일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비상한 조심성과 깊이 있는 관찰력, 섬세한 분별력 그리고 올바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첫인상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본인의 귀에 제일 먼저 들리는 이야기를 믿고 뒤에 들리는 나머지 이야기들은 모두 찬밥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짓말은 발이 빠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도착하고 뒤늦게 온 진실은 거짓들 속에서 힘을 잃어버린다. 한 가지 대상만 보고 결심해도 안 될 것이고 한 가지 주장만 듣고 판단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결심이나 판단은 피상적인 것들이다. 비둘기처럼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때로는 비둘기처럼 정직하게도 때로는 뱀처럼 교활하게도 행동해야 한다. 정직한 사람을 속이기란 아주 쉬울 것이다.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으며 속임수를 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가 강한 법이다. 어리석기 때문에 속아버리기도 하지만 사람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속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고 속임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남에게 많이 속았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체득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 관찰하여 그 방법을 배워둔 사람들이다. 교활한 사람들이 함정을 많이 파놓을수록 현명한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은 의심을 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속아버릴 만큼 착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뱀의 교활함과 비둘기의 선량함을 동시에 갖추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리지 말고 천재가 되어야 한다. 요구가 없는 한 결코 자진해서 해명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해명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적절한 기회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변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같다. 건강한 몸에 상처를 입힌다면 그 사람은 다른 악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기 마련이다. 그처럼 느닷없이 해명을 한다면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의심을 품게 될 것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드러내버리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뿐이다. 그런 상황에는 본인의 고결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불신을 없애버리는 것이 최고일 것이다. 자신의 가장 큰 결함을 깨달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가장 뛰어난 장점과 그에 맞먹는 단점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그 단점이 욕망으로 커져버리면 당신을 지배하는 폭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명함을 당신의 동맹군으로 삼아서 싸움을 시작하여야 한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단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해버리는 것이다. 단점이란 일단 알려지게 되면 쉽게 정복할 수 있고 특히 자신의 단점을 관찰하는 사람들처럼 바라볼 때 더욱 쉽게 정복할 수 있다. 이미 내린 결정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지 또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 특히 행동 방침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결정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시간도 벌 수 있다. 이때 판단 기준을 강화시키거나 그 판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근거들을 마련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요구도 이처럼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너무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고려한 뒤에 얻은 것이라 생각하므로 더욱 고맙게 생각한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게 되는 것들은 그 가치가 더욱 높은 법이다. 반면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의 말이 상대방의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거절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한창 부풀었던 기대감이 다 식어버리고 난 다음에 거절당한다면 그때 느끼는 반발도 그만큼 약해질 것이다. 상대방이 당신의 답변을 재촉한다면 일단 답을 미루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이 상대방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욕구를 절제하여야 한다. 거부란 결코 작지 않은 처세술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사업이나 사회관계에서도 자신과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한다.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낯설기까지 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일에 매달리는 것은 소일거리를 하며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나쁘다. 조심성을 가지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자신이 주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신도 친구를 악용하거나 자기 자신이 허용한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지나치게 된다면 잘못을 범하게 될 수 있다. 특히 누군가와 관계를 이어나갈 때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1920년대 미국에서 활약하던 아서벨이라는 유명한 보석터리범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체포되어 오랜 기간 징역형을 받았으며 그는 체포될 당시 총탄을 맞아 아주 큰 고통을 느꼈다고 했다. 그때 아서벨은 도둑질을 그만두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출소한 후에도 그는 자신의 결심을 지켜나갔으며 성실한 사람이 되어 뉴잉글랜드의 한 지역 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그가 악명을 떨쳤던 아서벨이라는 소문은 금방 퍼져나갔고 언론들이 몰려왔다. 그리고 아서벨에게 당신은 누구의 재산을 가장 많이 훔쳤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은 당연하게도 제 자신의 재산이겠지요. 라고 답했다고 한다. 즉 자신의 인생을 허비했던 것이 가장 큰 도둑질이었음을 고백했다고 볼 수 있다. 시간과 정성이 없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는 없다. 포도주가 달콤하고 깊은 맛이 나려면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명주를 빚으려면 그만큼의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것이다.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포도주는 너무 달 수도 있고 너무 떨떠름해 불쾌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발효가 된다면 점차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날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색깔과 감미로운 향기도 갖게 될 것이다. 이렇듯 시간과 정성이 있어야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훌륭한 지혜와 통찰, 따뜻한 감성은 절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포도주가 익는 것처럼 익어가는 것이다. 프랑스의 우화 작가 장드라퐁데는 인내와 시간은 힘과 열정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네덜란드의 속담 중에는 한 줌의 인내가 한 말의 두 대보다 더 가치 있다는 속담도 있다. 물론 힘과 열정, 지혜와 통찰은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인내와 시간이 없다면 이러한 덕목들도 미숙한 단계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남들로부터 지나친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명성을 얻은 자의 불행의 시작은 주변 사람들이 품는 기대가 그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할 때 초래된다. 현실은 상상의 세계와 도저히 일치할 수 없는데 이상을 품기는 쉬워 보여도 그 이상들을 현실화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상상력이 희망과 결합하게 되면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보다 훨씬 더 많은 기대감을 양산할 수 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하게 된다면 감명보다는 환멸을 더 빠르게 느끼게 된다.
희망이 부풀게 되면 현실의 진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미리 확보해서 지나친 기대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영원히 사랑하지도 말고 영원히 미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친구들을 대해야 한다. 현실에서도 친구가 적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미리 예상하고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우정의 등을 돌려 당신과 싸우게 될 배신자의 손에 무기를 더 이상 쥐어주지 말아야 한다. 반면에 적에게 화해의 문을 열어두면 좋다. 그 문은 당신이 적에게 관용을 베푸는 문일수록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 오래전에 했던 복수가 오늘의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 복수하고 느꼈던 기쁨이 오늘의 깊은 슬픔으로 변할 수도 있다.